도대체 왜 델라웨어냐, 아니면 왜 델라웨어가 쓸데없는 고민이냐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. 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고민 10분 내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요, 이 법인 등록지를 이전하는 것을 고려한다라는 게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로 나왔어요. 그래서 오늘 이 신문 기사를 중점적으로 소개하려는 건 아니고요. 이 기사를 통해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이 델라웨어 법인 설립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. 우선 좀 기사를 좀 더 보겠습니다. 2004년도에요. 페이스북 법인 설립할 때부터 델라웨어 주에 설립을 하고 이 법인 등록지로 유지를 해왔는데, 이걸 다른 주로 이전할까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. 최근에요, 공교롭게도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요, 이러한 것들을 겪기도 했어요. 그래서 테슬라가 실제 본사를 텍사스로 옮겼죠.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나오는 고민 아닐까 싶은데요. 메타 같은 경우는요, 지금 현재 이 본사가 캘리포니아 먼로 파크이라고 하는 굉장히 여러 테크 기업들이 몰려있는 지역이죠. 여기 있지만 현재 법인의 설립지, 그러니까 이 인코퍼레이션 자체는 델라웨어 주에 했거든요. 근데 그러면 이 델라웨어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요, 미국은 전국 50 스테이트에서 다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요. 어디에서 비즈니스를 하는지와는 사실은 독립적으로 무관하게. 근데 그 중에서도 델라웨어가 이 인코퍼레이팅 스테이트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곳이거든요. 스탠다드 앤 푸어스, S&P 500 회사, 기타 포춘 500 컴퍼니 이런 회사들의 3분의 2 이상이 델라웨어에 설립된 그런 회사들이거든요. 뒤에 이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,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왜 말하자면 델라웨어를 법인 설립지로서 선호하는지일 텐데요. 간단하게 기업 소송을 다루는 전문 법원이 있다거나, 그리고 또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판례들이요 굉장히 많이 타주에 비해 쌓여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 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 가지 있고, 그런데 최근에는요, 이렇듯 이 델라웨어에 등록된 상장 기업의 경영진과 대주주들이요, 어떤 소송에 있어서요, 이 소액 주주들한테 너무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이 쌓여 왔었고요. 그러다 보니 이 델라웨어 주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장점들을 상실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메타 같은 경우도요, 이 프라이버시 팔러시,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소송을 계속해서 여러 건 진행하고 휘말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. 또 이런 배경도 있는 거예요.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환심을 사려고 이 메타가, 이 마크 저커버그가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얘기 있죠. 근데 최근 최측근으로 이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를 따라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기도 하고요. 실제 머스크도요, 이 2018년이었었나요? 당시에 이 테슬라 이사회가 승인했던 본인의 엄청난 그 패키지 지급안이 있었단 말이죠. 근데 이에 대해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델라웨어 주의 어떤 소액 주주가 소송을 걸었는데요. 이게 판결이 이 소액 주주한테 유리하게 나왔던 거죠.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테슬라의 법인 소재지를 텍사스로 옮기기도 했었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루머가 나오는 건데, 메타는요, 공식적으로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은 없다고만 밝혔고요. 이 본사 이전과 별개로 지금 회사 설립지를 바꾸는 거는 사실 다른 문제거든요. 아무튼 그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진 않았다라고 합니다. 여기까지가 최근 나왔던 이 메타의 소식이에요. 이 법인 소재지, 법인 설립지를 이전한다, 회사를 설립한 그 주를 이전한다라는 건데, 뭐냐면 델라웨어에서 다른 데, 텍사스를 포함한 다른 데로 가지 않겠느냐. 그리고 델라웨어라고 하는 곳이 기존의 Fortune 500 컴퍼니, S&P 500 회사 대부분들이 설립하는 그런 주인데, 그 이후에는 기업법을 전문으로 하는 법원이 있고 또 판례가 많이 쌓였다 그랬는데, 그렇다 보니 어떤 예측 가능성,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델라웨어가 우호적이었었던 건데, 최근에 어떤 소액 주주들의 소송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의 판결이 이 회사 측에 유리하지 않게 나오다 보니 이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, 또 그의 하나의 사례로서 머스크 같은 경우도 이사회의 허락을 받은 그 보상 패키지에 대해서 소액 주주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소액 주주에게 더 유리하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것, 이런 것들이 모여서 델라웨어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. 이제 오늘의 사실은 주제입니다. 도대체 델라웨어 주가 뭐길래 이 회사 설립지로서 각광받는 거냐, 그러면 어떤 경우에 델라웨어를 내가 선택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냐라는 그 주제를 얘기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예요.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요, 이 채널이요, 미국 법, 세법,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 영상뿐만 아니고요,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겁니다.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. 그렇게 하기 위해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가 한 10% 정도 되는데요, 부디 20%로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법인 설립이요, 미국의 50개 주에서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. 그리고 대부분의 대기업, 상장 기업들이 델라웨어를 선택한다 그랬어요. 그러면 설립하는 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거는 뭐 사업 목적, 투자 위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, 아니면 운영 방식 등에 따라서 내가 선택한다라는 거죠. 그러면 첫 번째로요, 델라웨어를 선택하는 이유들을 한번 살펴볼게요.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첫 번째, 편의성과 비용을 들 수 있습니다. 뭐냐면 설립 절차가요, 타주 대비 굉장히 간소하고 어떤 프로세싱 타임도 빨라요. 이게 전통적으로 거의 뭐 200년 넘게 델라웨어라는 주 자체가 주 수입원의 큰 부분이 법인 설립 서비스거든요. 그만큼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, 주 스테이트의 그 비즈니스 모델일 정도로 이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점을 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어지는 뭐 등록 관리 비용도 굉장히 타주 대비 합리적입니다. 비교적 저렴한 설립 비용, 그리고 유지 비용, 뭐 프랜차이즈 텍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주 대비 낮아요. 행정 절차가 뭐 간소하다는 얘기겠죠. 그리고 앞서 잠깐 얘기했던 판례라든가 법 해석에 있어서 일관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뭐냐면 기업들이 많이 여기서 활동을 하다 보니 당연히 판례도 쌓이는 거죠. 소송, 판례라는 것들이 축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있어서의 결과 예측이라는 것, 내가 만약에 소송을 받았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훨씬 더 타주 대비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이유이겠고요. 두 번째는요, 이게 중요한 걸 텐데, 투자자를 보호한다라는 면에서도 그렇고요, 주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? 첫 번째는 배심원제가 아니고 판사의 그 벤치 트라이얼 또는 뭐 jury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, 미국 이 판결을 내리는 데서 이게 배심원단의 결정이 아니라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. 그렇다 보니 뭐랄까, 배심원들이 내렸을 경우에는 뭐 이게 옳다 그르다는 아니지만 여론에 휩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는데 반해 이게 재판에 있어서의 결과가 법적인 전문성을 갖춘 판사가 내리는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분쟁 리스크를 예측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선호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투자자 보호라는 건 뭐냐면요, preferred stock, 우선주 규정이 훨씬 더 유연해요. 예컨대 회사가,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잖아요. 그러면 여러 뭐 벤처 캐피탈이다, 그죠, 뭐 VC가 벤처 캐피탈이죠, 뭐 이런 데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비록 우선주 투자자이지만 회사 운영의 결정에 있어서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거든요. 이게 좀 얘기를 더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겠으나, 그러한 투자자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타주 대비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주주로서의 권한이 훨씬 더 유리해요. 그러니 어떤 VC가 P투자 회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델라웨어 코퍼레이션이 아니면 투자를 꺼려한다,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, 그렇다면 이게 일반 이 대주주한테 불리하냐? 그것도 아니에요. 주주 정보를 공개한다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대주주 프렌들리하기도 합니다. 타주 대비 익명성을 보호하는 것도 뛰어나고요. 또 어떤 앞서 얘기했었던 그런 소액 주주들의 주장으로부터 머저리 쉐어홀더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한데,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떤 투자자 선호 그리고 주주 보호 측면에서 델라웨어가 각광받는 그런 이유였었던 거죠. 그런 배경에서 대기업이건 아니면 소규모 스타트업이건 대체로 델라웨어를 선택하는 이유로서 이러한 것들이 고려된다는 얘기겠죠.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추가할 내용은 있긴 해요. 뭐냐면 사람들이,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델라웨어는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보다 이 세율이 낮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그거는 그렇진 않아요. 뭐냐면 이 델라웨어에서 법인을 설립한다라고 해서 델라웨어 주 세금이 캘리포니아보다 낮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, 그런 건 아니고요. 일단 1차적으로 연방법인세 모든 미국 법인 다 어디서 설립하건 동일하죠. 그리고 주 법인세의 경우도요, 어디에 설립했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내가 실질적인 오퍼레이션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델라웨어에 설립하는 것이 세금을 줄여준다, 그거는 뭐 맞는 말은 아닙니다. 그러나 앞서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이유를 놓고 봐도 그런 이유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대기업 스타트업들이 델라웨어를 선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델라웨어 설립이 특히 유리한 경우 뭐냐? 앞서 뭐 대체로 설명 다 했어요. 뭐 스타트업, 기술기업, 특히 뭐냐면 향후에 VC나 이런 어떤 대규모의 시리즈 라운드 펀딩을 유치하고자 한다,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요, 델라웨어 C 코퍼레이션은 뭐 고민의 대상도 아니라 그냥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VC라 그래도 델라웨어 코퍼레이션이 아니면 투자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.
그리고 또 하나는 M&A라던가 아니면 주식 상장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역시 어떤 대규모의 자본 거래가 있잖아요. 그리고 주식 구조가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거니까 이럴수록 델라웨어에 있어서의 어떤 법적 안정성이 더 빛을 발휘한다라는 거죠. 그러니 판례 기반의 어떤 예측 가능성도 높이고, 그렇다면 또 투자를 받는 기업 또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의 분쟁이 발생해도 이걸 조율하는 것이 훨씬 더 원활할 거잖아요. 그런 면에서 이러한 목표가 있다면 이 델라웨어 설립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세 번째로요. 델라웨어 반드시 할 필요 없는데 또 있겠죠.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장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굳이 델라웨어 가서 할 필요 없겠죠. 내가 실제 오퍼레이션을 하는 그 주에서 설립하면 되겠죠. 뭐 예를 들어 가족 기업이에요. 또는 뭐 소규모 업체예요. 외부에 어떤 투자를 유치한다거나 아니면 복잡한 지분 구조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실제 사업하는 그 주에서 설립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이고요. 비용 절감 효과도 있겠죠. 굳이 델라웨어 갈 필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. 또 하나, 한국 법인의 미국 자회사. 현지 법인이라고 할게요. 결국 이 경우도 대체로 100%의 어떤 주주가 한국의 모회사죠. 또는 뭐 모회사의 뭐 오너인 가족이잖아요.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었던 그런 장점이라는 게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잖아요. 그러니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효용을 위해 절차를 복잡하게 한다거나 관리비를 더 추가로 부담하는 것보다는 사업하는 그 주에서 설립하는 게 낫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. 네, 여기까지였습니다. 메타의 이 회사 설립 이전과 관련한 뉴스가 나와서 살펴봤습니다. 델라웨어 얘기하는 건데요. 기업 설립을 어느 주에 할지 고민하는 그런 분들, 델라웨어가 좋다던데 그 이유가 뭐지? 우리한테도 적용되나? 아니면 적용이 안 되나? 고려사항이 뭐지? 라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.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. 자, 오늘 내용도 여기까지입니다. 이런 정보 필요한 분들 주변에 계시리라 생각합니다. 이 채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. 구독 그리고 최소한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. 주변 분들께 또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